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 불내나는 짬뽕 맛집을 찾아서 수원에서부터 수유리까지 샅샅이 뒤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쩔 땐 고속버스 타고 서산까지 내려가서 서산 장안에 있는 매운탕집에서 시원한 매운탕 한 그릇 하고도 옵니다. 그리고 속초도 갈 때 있습니다. 물회가 일품이죠. 부산에 어쩌다 가면 부산역 앞 화교시장에서 콩국도 먹으면서 애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맛집을 다니다 보면 비슷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게를 더 크게 늘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가는 곳은 그냥 그 크기 그대로입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욕심을 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시래기국과 땅에 묻었던 총각김치를 한 입 빼어 물면 그래도 그게 최고입니다. 행복이란 게 그렇게 소박한 시골 밥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행복이 어쩌면 더 큰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겠죠. 나라가 이런 작은 행복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일까요?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방. 네, 오늘도 정치 길게 토크바 시간 준비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학교의 정현정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방송 이제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던 게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자들 공영방송과 종편에서 방송했던 거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이만큼 그 대선 주자들 아직도 이 뭐랄까요. 각 당의 대표들 주자가 아닌 한 정당의 대표 주자들에게는 모든 언론의 스팟라인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죠. 아마도 당내 경선을 그렇게 예. 공중파 3사뿐만 아니고 OBS, YTN까지 네. 생중계를 했는데 그렇게 보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당도 그럼 경선할 때 그러니까 해줘야죠. 그렇게 전파를 할애해 줄 것이냐. 예. 물론 아마 거기서는 단당도 원한다면 해주겠다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별로 이렇게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뜨지 않는 네. 후보들끼리 하는 당내 경선에서 네. 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각각 당의 후보들이 확정되면 네. 뭐 그런 대선 후보 토론은 하는 걸 제가 충분히 네. 이해하고 봤는데 네. 이번엔 조금 너무 그야말로 민주당 경선이 거의 본선이다 뭐 이렇게 예단을 하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때에 따라서는 사실은 네. 후보들은 네. 여론을 사실은 먹고 살잖아요. 국민의 네. 민심이라는 게 지지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도 요동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다른 정당이 아닌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도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지 정의당도 않습니까? 있습니다. 정의당도 네. 있고요. 네. 그럼 그 정당들에게 공이 사실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야 사실은 공정한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이미 민주당만 사실은 후보들만 이런 경선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후보가 그중에서 본선에 가든지 간에 그 후보는 상당한 어떤 여론적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중파와 또 여러 가지 예. 이제 종편까지도 가세를 하게 되면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특정 후보에 대한 그 특정 선거운동이 또 암암리에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방송사들이 되는 그런 결과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후보에게만 어떤 한 후보에만 또 유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요 아마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후보들도 공이 방송 3사와 또 네. 종편들이 후보 경선 토론회를 반드시 해 주어야만 네.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 그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방송에서 보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가지고 그 순위로 지금 방송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이거는 뭐 행복이 성적순이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언론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오히려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말리는 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잘 나가고 있는 후보를 밴드웨건 후보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방송이 네. 활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게 네. 공정한 방송이고요. 네. 공정하면 또 공평한 거고, 그죠? 네. 공평하면 또 투명해야 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삼성동 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 제스처를 놓고 보면 이거는 불복이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도 비춰졌지만 삼성동계라는 새로운 계파까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두 분께서는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상도동계, 동교동계에 이어서 예. 삼성동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결론적으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예. 우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탄핵 이후 행보입니다. 네. 뭔가 분명하게 대국민 메시지를 냈으면 네. 이런 오해도 그렇죠. 없겠죠. 그런데 전혀 좀 내지 않고 네. 언제 그렇지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참 했는데 결국 그런 아무런 얘기가 없이 네. 본인의 입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또 도착하고 나서 예.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시간이 네. 걸리겠지만 이렇게 예. 얘기했으니까 물론 그 자체로서는 현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걸로 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지막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했다. 그래도 한때 국가 원수였는데 네. 하는 아쉬움이 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 네. 지금은 이제 탄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탄핵에 만든 친박계라고 하는데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예. 총괄에 정무에 무슨 수행에 이렇게 했다는 거 하는 것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근데 그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서는 예. 조직도까지 나오던데 예.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 우선 본인들이 예. 해명할 때 네. 그리고 또 본인들도 정치를 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여론에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예. 물론 일부 예를 들어서 TK 지역이나 예. 특히 대구나 이런 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동정 여론에 기대 가지고 앞으로 조금 자기 이후를 도모해 볼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별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좀 격앙되고 그야말로 동정 여론이 있는 것에 좀 기대할 수도 있게 하지만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무슨 삼성동계가 탄생하거나 그럴 만한 그 동력은 없다고 봅니다. 예, 정진 교수님. 그렇죠. 당장 그 정치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움직임이기는 합니다만 예. 부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개파 정치라고 하는 거, 개파 정치 말하자면 상당한 어떤 절정에 이르러 있는 게 친박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친박계. 예. 친박계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멀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그런 아주 강성 개파 그렇죠. 정치 정치 형태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그게 이른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도 예. 그 개파 정치가 사실은 약화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네. 사실 우리 어떤 과거 정치의 구태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물론 네. 촛불의 민심이 탄핵에 있었지만 실제로 예. 이런 구태들과 결연하는 대한민국이 조금 바뀌어가는 정치가 바뀌어가는 이런 것들도 촛불 민심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친박계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청산에 상당히 여전히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이 대통령 파면 결정의 사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예. 보면 첫째는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인 공공성,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위반된 부분. 또 하나는 소통의 책무를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셨는데 이 개파들에 또 둘러싸이셔가지고요. 그 소통을 또다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사실은 자기
강고한 지지 기반을 향해서는 소통을 잘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하고는 또 소통을 안 하는 이른바 불통이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에도 그 불통의 불명예스러움을 벗지 못하는 네. 그걸 오히려 친박들이 또는 측근들이 계속 강화시켜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앞에서 이제 민경욱 전 대변인이 글을 읽었습니다만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선 통곡을 했다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 적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 걸까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읽은 것을 박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서 그냥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예, 예. 과연 그분들의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발표하세요. 예. 라고 한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을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그분도 불분명하고 예. 무슨 총괄은 누가 하고 정무는 누가 하고 무슨 수행은 누가 하고 한다는 게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고 예. 일단은 지금 그분들 얘기한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간적 의리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예. 그분들 좀 도와주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는 쪽으로 모였다고 좀 생각하고 싶고요. 예. 만약에 그분들이 무슨 앞으로 정치적 후위를 도모하자 그러면 지금 절대 그렇게 한 생각은 좀 접으시라고 좀 정중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파면이 아니라 예. 이른바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직위에서 나오신 네. 전직 대통령들이 예. 사저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예. 그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생업으로 그냥 돌아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과 예. 가족들이 남아 있는 구조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물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당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파면을 당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측근들이 그 주위에서 사실은 어떤 집단화되는 모습 또는 정치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른바 측근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측근 정치의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태행적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헌재 판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현재 판결 결과가 기각될 거라고 사실은 정보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측근 정치 말하자면 패착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예. 오히려 헌법재판관의 뒷목을 잡도록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측근 정치의 어떤 가장 보여지지 말았어야 할 부분인데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박근혜 대통령 주변으로 측근 정치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건 네.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결국 2달 안에 뽑잖아요, 또 이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측근 정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을 검증하고 한번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맹점이거든요. 반면교사 삼을 수 없다는 게. 네, 여러 차례 그런 게 나왔죠. 여러 예. 차례 나왔고 지금은 사실상의 경선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예. 대통령 탄핵이 이제 가부간 결론이 안 났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 어느 쪽이든 사실 조심스러운 행보를 한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 일 봤을 때는 참 아쉽다는 부분이 듭니다. 지금도 예를 들자면 지금 이른바 대세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 계속 쭉 달리고 있는. 일강독 주체죠. 예, 어쨌든 여론조사 일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예. 이른바 측근 그룹 또 영입 인사 그룹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좀 논란이라든지 설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문 전 대표 주변에서 하고 있는지. 예. 또 이제 사실 얘기했지만 다 정치권에서 아는 얘기지만 그 뒤에 무슨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언론에서 예를 들자면 예. 그냥 정치권에서만 쉬쉬하지 말고 예.
분명히 드러내놓고 검증을 해서 예. 예를 들자면 그럼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겠느냐 하는 예,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측근 그룹에도 안 두겠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루트 라인에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뭐 검증하고 글쎄요. 그렇게 해서 일하겠다든지 예. 이런 걸 지금 해야 할 때 아닌가. 이미 얼마 시간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 이 뉴스 정면 승부에 한번 그런 분들을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제가 방금 우리 노동일 교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정인정 교수께서도 충분히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건데 정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한번 돌직구로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진실을 속일 때 움직이는 안면 근육의 변화 이런 거는 카메라 크루즈업에서 한번 비춰주고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추진하시면 좋겠네요. 아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후보 검증 자체나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 네. 또 그들의 깊은 속내, 네. 이런 것들을 그 개인적 차원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우리가 측근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봐야 된다는 네. 속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이른바 네. 측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함께하는 그룹들이 어떤 소신과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네. 그조차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냥 비선으로만 남아 있고 나중에 국정 운영할 때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비선 논란으로 또 휩싸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면 예. 저는 아예 그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른바 역할 그리고 국정 운영 비전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 아예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냥 내놓고 얘기를 하고 네. 그게 사실은 국정 운영의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사전에 국민들이 어차피 시간이 없지만 네.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또 공개 토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네. 국민들께서 함께 가지시는 것이 그나마 후보 검증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제 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의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고 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위원장이 2차 친박 청산에 나서겠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박당을 탈당하는 상황도 예상 가능한데 소위 말해서 이제 탄핵을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탄원서를 내지 않았던 의원들 중에서는 네. 또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건데 어떻게 그 가능성을 좀 보십니까? 탄원서를 근데 또 뭐 무기명으로 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탄원서 처음 봤습니다. 본인들이 탄원할 때. 예.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정말 잘 좀 이렇게 봐주세요라는 판사에게 네. 정말 진솔하게 호소하는 건데 네. 김공공 뭐 이땡땡 이렇게 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떼지 말든지. 예. 그런가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냈다고 하는데 예. 그럼 이제 뭐 당내에선 대개 누군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예. 뭐 이른바 뭐 삼성동계처럼 이렇게 끝까지 예. 대통령을 호위하겠다 하는 분도 예. 있으니까 예. 거기다 오늘 또 뭐 김진태오는 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또 바른 정당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바른정당이 아무런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초기에는 좀 뭔가 좀 기세를 올리는 듯 했는데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이 꼴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뭐 그 내부 사정도 지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경선룰도 하나 좀 문제 생기고 또 네. 유승민, 남경필, 김무성 사실상 그 당을 이끌어가는 그 세 사람 사이에도 좀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로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아요. 네. 바른정당 이른바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네. 지금쯤 이제 탄핵이 인용됐으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그야말로 진박들은 완전 자유한국당으로 좀 몰고 예. 나머지는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새로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이겠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예. 그동안 지금까지 보여준 이 바른정당의 모습은 점점 더 과거의 그런 어떤 계파 갈등으로 날지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정인정 교수님. 저는 바른정당이 사실은 태생적으로 예. 오히려 그 이른바 그 친박의 잘못된 어떤 그 질서와 문화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고 그 안에서 짧지만 아주 짧은 그 노선 투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수렴이 서로 안 되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임명진 위원장 체제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명진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네.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예. 어찌됐건 지금 섞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반탄핵파와 탄핵파가 섞여 예. 있는 그 질서들을 그대로 온전히 가면서 예. 보수 정당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와 의지가 저는 임명진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 체제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예. 많은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과감하게 당을 그 박차고 나와서 바른정당으로 갈 리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네. 아마 그 바른정당의 패착은 예. 그 체제가 금방 허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사실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로서의 어떤 탈출구로서 바른정당의 기능이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통령 문제를 놓고 이른바 센 노선 투쟁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균열시키거나 결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예. 때문이고요. 예. 근데 이제 기회 요인은 있다. 이제 이른바 이제 빅텐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간이 없지만 그런 지대가 실제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제가 볼 땐 가장 먼저 그 새싹이 움틀 수 있는 활기가 움틀 수 네. 있는 곳은 바로 바른정당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탄핵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찬탄핵파들이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을 빌미로 해서 네.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네. 그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과 배재대 정현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바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